당조학년의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드높은 열이 안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술 역량 강화와 기술적 진보를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습니다. 원료나 자재의 부족이 아니라 기술식 위주의, 패배주의와 같은 이런 낡은 사상 경향들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높이 벌릴수록 우리의 전진 속도는 그만큼 과학 기술을 풀어지고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운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 전력, 석탄, 철도 운수, 농업 부문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십 개 단위가 3중 모범기술혁신단위, 2중 모범기술혁신단위,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온실남새 생산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데서 많은 전진을 이룩한 것으로 해서 얼마 전 3중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수여받은 사동구역 장천남새농장 남새 제1작업반입니다. 작업반원들 모두를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 힘을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걸 의무해왔고, 바쁜 농사철에는 현장에서 영농공정별 작물열에 따른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험 발표와 보여주기 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해 왔습니다. 농장원들이 과학기술을 배우려는 열의가 높아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이 과정에 수십 건의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도입해서 온실남새의 생산성을 배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봉화 비누공장에서도 기술혁신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 3중 모범기술혁신단위의 용의를 지녔습니다. 능건 과학기술 발전기를 키우고 매 달마다 매 주마다 청합니다. 도입돼서 그만큼 실리를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평가하고 우대해주고 종업원들이 자기 전공 분야, 자기가 정사하는 분야에서 그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고 높은 기능을 소유해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더 높은 그 목표도 또 달성하겠다는 경쟁심도 생기고, 이것은 그 공정의 기술 역량 강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은 일꾼들부터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내놓고 자체의 과학기술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린 데 기초하여 그들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킨다면 단위 발전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인민들의 애국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각지에서 나무 심기가 진행됐습니다. 황리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공민적 의무를 지니고 나무 심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가 아니라 몇 대를 살렸는가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들은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하루에만도 수만 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봄철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도에서는 땅이 녹은 상태를 잘 따져보고 족지들을 확정한 데 기초해서 조성 목적에 따르는 수종 배치와 나무모 보장 사업을 적극 앞세웠습니다.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심는 나무들의 살음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마다에 자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함께 묻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남포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시를 풍치수려한 항구문화도시로 도잘거릴 일념을 안고 족지들의 구덩이를 잘 파고 거름도 충분히 주면서 나무 심기에 온갖 성기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루에 국수, 소나무와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여러 수종의 수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단위별로 족지를 선정해주고 나무모 보장을 따라 세우도록 하면서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두 떨쳐나서도록 했습니다.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어정문 고기를 비롯한 혁명 사족지들에서 족지 족수의 원칙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나무 심기를 본격적으로 내밀었습니다. 한편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나무 심기를 의의 있게 조직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보통학 혁명사적지에 시아래 청년들로
잣나무와 소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 버통강 개수공사의 첫 사업을 박으신 여기 흉명사족지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모든 청년들에게 조국강산을 푸르게 변모시켜 주시려고 로고와 심려를 바치신 위대한 스님들의 불멸의 흉명법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오늘의 이 사업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가정이 아니라 당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고 순결한 양심을 심는 가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원림 녹화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 일념 안고 원림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느티나무를 가로수 조성에 널리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양시에서는 새로운 고리들이 많이 일떠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보다 훌륭한 원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주수종으로서는 중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느티나무는 고산지대와 볼방지대 어디서나 잘 자라는 이런 생활력이 강한 나무라고 느티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여야겠다고 결시하셨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청주동시께서도 최근 시기 전국적으로 이 도로 옆에 느티나무를 많이 심을 때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영청에서는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고리와 마을들의 느티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이런 사업과 나무 생산을 전망성 있게 누리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림 부문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느티나무는 올인 때는 고추 자라지만 7 내지 8년 지나서부터는 나무갓이 조화롭게 퍼지면서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여 매우 웅장한 감을 자아내는 것으로 해서 고리의 풍치 조성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붉게 물들면서 계절마다 이채로운 경관을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추위와 빗바람에 잘 견디며 벌레가 끼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가로수로서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림 녹화의 좋은 수종인 느티나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맞게 도시경영청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우고 과학기술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티나무 재배화 본식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지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대체로 씨앗은 30년 이상 자란 나무들에서 받아야 쭉종이가 없고 싹트기를 높일 수 있는 데 맞게끔 생산 단위들의 기술 지도서들도 내보내고 기술학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봄철에 씨 뿌리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거치고 야외 재배장들에서 느티나무들을 충실하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기상 상태와 올해 예견되는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시적인 기온 변동은 있었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또 8일부터 12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지만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날씨 전망을 재해성 이상 기후를 위주로 해서 본다면 기온은 모든 계절에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수량은 봄철과 가을철에 적겠으며 특히 5월에는 주요 볼들이 집중되어 있는 항해남북도를 위주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어서 가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6월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한때 냉한 현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사이에 중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의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7월부터 8월 사이 장마철 기간에는 장마 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겠고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태풍의 영향을 2해 정도 받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과 전력, 국토환경보호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전염병의 증상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 자료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들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주요 증상으로서 열나기와 지속적인 기침 외에도 후각상실이나 미각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덜림 감기 때에도 후각상실이 나타나지만 이 두 질병들의 후과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감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초시기 후각이 상실된 상태에서 코매기와 콧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덜림 감기 환자는 코매기와 콧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쓴맛과 단맛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맛을 감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각이 상실됐지만 덜림 감기 환자는 맛을 감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만일 후각상실이나 미각상실이 나타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한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174만여 명, 사망자는 681만 3,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12일 모잠비크의 해안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가로수들이 넘어지고 수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마자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어느 한 고속도로에서 11일 40여 대의 차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갑자기 발생한 먼지 폭풍으로 해서 차들이 앞길 감시를 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중순에 들어와서 기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그 전날에 비해서 6도 이상이나 내려가서 평년보다 낮아져 날씨가 약간 쌀쌀했지만 14일부터는 다시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가장 낮았던 13일 최저기온과 오늘 최저기온과의 차이는 9.9도로서 비교적 심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졌다가 18일부터 다시 높아지겠으므로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봄철 씨 뿌리기를 비롯한 용농 작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총진에서 비가 내렸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단천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온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조선 소해에서는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소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 리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26일과 30일에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21일과 25일, 27일, 31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남부지역과 개성시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18일과 19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17일에 평년보다 약간 낮고 18일부터는 평년보다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